지난주에 제가 사마천 사기하고 저의 인연 이야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사마천 삶을 들여다보는데 용문 이야기까지 하고 20살 여행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용문이 바로 등용문의 유래가 된 그 지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용문 학원 하시는 분한테 꼭 좀 알려주시라. 그런 얘기 됐어요. 그죠? 이게 뭐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다른 기록에 따르면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행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서양 속담에는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죠? 네. 일본 속담은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김영수가 한 말은 여행하는 사람이 철이 일찍 난다. 그런 얘기였어요. 20살 때 아버지가 권유해서 사마천이 천하를 여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본의 한 학자는 그런 아버지를 위대한 공범자다라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마천의 여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평생,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입사해가지고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황제를 모시고 천하를 또 여러 차례 순시를 합니다. 같이. 그리고 지방 출장도 가서 중국의 저 사천성 지역이나 운남성 지역까지 다 출장도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여행으로 포함시킨다면 20살 여행부터 포함해가지고 한 10차례 정도 여행을 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출장, 20살은 약 2년에서 3년간에 걸친 오랜 여행이었고, 나머지는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달 이상이 걸리는 장기 출장을 전부 다 포함하면은 10차례 가까이 지금 보시는 저 강력,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약 15배 정도 되는 30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땅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행은 20살 때 여행이다. 그래서 20살 여행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20살 여행을 장유라고 합니다. 이게 장유는 우리가 건장하다 할 때 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나이에 여행을 했다,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장자는 또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또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살 장유라고 합니다. 천하 대주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여행가 하면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인류 역사, 전 세계 역사상 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넓은 지역을 또 오래 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중국에서. 사마천 이전에. 공자. 네, 공자입니다. 공자가 한 15년 가까이 천하를 떠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공자의 이 천하 주유하고 사마천의 천하 여행하고도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마천이 이 20살 여행 때 공자 고향을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살에는 남쪽으로 장강과 회화로 여행을 하며 회계산에 올라 우혈은 우임금의 무덤입니다. 하나라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우혈을 탐방한 다음 구이산을 살피고 원강과 상강 두 강은 배를 타고 돌아왔다. 북쪽으로 올라와서 문수와 사수를 건너서 제나라와 노나라, 공자님 고향입니다. 수도에서 유가의 학수를 배우며 공자의 유풍을 살폈다. 추와 역지방에서는, 이 추는 어디냐 그러면 맹자 고향입니다. 추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추와 역지방에서는 향사를 참관했다. 파, 설, 팽성에서는 곤욕을 치렀고, 여기는 전국시대 때 사공자들의 고향에 해당되는데, 이게 건달들이 많아요. 이쪽 동네. 왜냐 그러면 맹상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객 3천을 거느릴 때 그 아래 식객들 가운데에서 이게 건달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로 심하게 얘기하면 양아치들, 이런 범죄자들,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풍이 좀 싸나와. 그 사마천 여길 지나가다가 건달들한테 걸려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양초를 거쳐서 돌아왔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 천은 사마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낭중이 되어, 낭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비 관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턴 공무원을 얘기를 해요. 낭중이 돼서 조정의 명에 따라 서쪽으로 파촉 이남 방면을, 남쪽으로는 공작 곤명, 사천성하고 운남성 지역을 공략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의 천하 유력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게 사마천 천하 유력 지도가 아니고 원래 이건 무슨 지도냐 그러면요. 진시황이 닦아놓은 길이야. 진시황은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천하 통일을 원활하게, 통일 정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길을 닦습니다. 진시황이 시행한 통일 정책은 잘 아시죠? 뭐 있죠? 진시황의 통일 정책을 딱 발표하실 분, 손 한번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직도 책이 2권이나 남았다. 예, 얘기하세요. 예. 도량형 통일, 또. 화폐 통일, 또. 도로 정비하고 통일하고는 다르잖아. 하나만 더 얘기하세요. 이리 오세요. 문자 통일이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문자 통일이 빠졌습니다. 수레 통일은 다 도량형 통일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가장 크게는 화폐. 그전에는 전국시대 때는 7개 나라의 화폐가 다 달랐어요. 이거를 반량전이라고 하는 진나라 화폐로 통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그랗게 생긴 화폐예요. 형태는 동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천원 지방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저 남원에 가면 광활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 보시면 연못 안에 섬이 있어. 인공섬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연못이 둥글면은 섬은 네모납니다. 연못이 네모나면 섬은 둥글어.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천원지방 사상으로 화폐를, 동전을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는 네모나게 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후대 사람들이.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화폐는 쇳물을 부어가지고 청동이나 철 쇳물을 부어가지고 주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화폐 모양, 그러니까 돌이나 주로 흙 같은 데다가 화폐 모양의 문양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그 위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덮어가지고 찍어내는 거단 말이에요. 찍어낸단 말이죠. 주주한다 그러잖아요.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틀이, 이만한 틀에, 동전이 한 틀에 보통 수십 개씩 이렇게 가는 틀도 있어요.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뜯어내가지고 식은 다음에 다 잘라냅니다.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은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동전 테두리가 뺀질뺀질 잘 조조가 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칠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칠거칠해요. 쇳물 그 찌꺼기도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우리로 얘기하면 페이퍼로, 우리 옛날에 빼빠라 그러죠. 그죠? 이런 걸로 갈아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씩 언제 그걸 갈고 있어요? 그죠?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전을 짝대기에다 쫙 끼워가지고 두루룩 두루룩 돌리면서 그 표면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전 겉면을. 그러려면 동전 가운데가 동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그라면 빙글빙글빙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난 걸 껴야지 이게 빙글빙글 안 돌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가운데를 네모나게 뚫었어요. 이게 나중에 음양 오행 사상이 막 보편화되면서 천원 지방으로 갖다 붙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움 뒤에는 반드시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실용이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아름다움이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면은 부안 내소사 같은 데 가면은 꽃창살 있잖아요. 절로에 보면 꽃창살 멋지게 꽃 모양으로 창살을 멋지게 막 조각을 해놨어요. 그 꽃창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창호지입니다. 창호지가 뒤에서 탁 발라줘야지.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그죠? 추위도 막아주는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지
거기다 마음 놓고 나무에다가 도안을 하고 그 꽃 모양으로 조각을 한단 말이야. 왜? 창호지가 없으면 통나무를 대가지고 그걸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문이 무거워져가지고 열고 닫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문의 무게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통풍도 되고 추위도 막아줄 수 있는 창호지라고 하는 실용이 뒤에 딱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이 아름다움이 마음 놓고 미를 추구할 수 있다. 실용과 미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합될 때 그게 우리가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각 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그릇이에요. 그죠? 예. 이 현대사회가 똑같은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릇은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의 그 미적 취향이라는 게 그릇만 보면은 그 집안의 안주인이나 또는 뭐 살림하는 사람의 취향이 나온다고 얘기할 만큼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릇 장사는 아마 영원할걸요, 아마. 식당 말고요. 진시황이 그렇게 화폐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문자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자를 통일하고, 무게를 통일하고, 부피를 통일합니다. 이걸 도량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도량형에 맞춰가지고 타고 다니는 수레바퀴의 양쪽 폭도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크기도 통일하고, 수레바퀴를 받치고 있는 수레바퀴 살도 전부 다 숫자를 다 통일합니다. 심지어는 수레바퀴를 조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볼트와 너트 규격도 다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렸을 때 맨날 KS 마크 그러잖아. 표준화폐. 표준화폐 전 세계에서 표준화의 시조입니다. 진시황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단순한 폭군이 아닙니다. 진시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하 통일된 통일제국을 군현제도라고 하는 행정제도로 통일하잖아요. 그 군현제도가 지금까지 영향이 남아있죠. 우리는 군이 남아있고 중국은 현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을 빠른 속도 내에 6배 이상 넓어진 땅에다가 보급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무슨 뭐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SNS 되는 시절 아니잖아요. 길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공문을 빨리빨리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길을 닦습니다. 이게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거기에 아방궁 축조했죠. 그 다음에 장성 연결하죠. 그 다음에 자기 무덤 13살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진시황 무덤을 만드는 데만 70만 명이 동원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은 진나라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전부 다 통목공사에 동원됐다는 거야.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길입니다. 길을 무려 5종류를 닦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계시는 게 색깔이 5색깔이잖아, 지금. 진시황이 닦아놓은 길 종류입니다.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국도, 그 다음에 군사 전용도로, 심지어 황제 전용도로까지 자기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들은 전부 다 땅을 전부 다 다듬어가지고 이 절구공이 같은 걸로 쾅쾅 찢습니다. 바닥 다지는 거예요. 바닥 다진 다음에 단단하게 만드는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깔아요. 중국에 진시황이 깔아놓은 그 우리로 얘기하면 간선도로, 가장 중요한 국도에 해당되는 직도 유적지들은 그 위에다 전부 다 돌을 깝니다. 평평하게 돌을 깔고 그 돌 위에다가 양쪽으로 4개의 줄을 파요. 홈을 파. 무슨 홈이게요? 수레바퀴가 들어가는 홈이에요. 그러니까 기차 레일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레바퀴가 그 안으로 홈짜기로, 그래서 양쪽 바퀴 거리를 통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괜히 통일하겠어요? 요 수레바퀴를 그 홈 안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탈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황제 전용도로는 어떻게 하냐?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양쪽으로 쌓아요.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자기가 지나다니는 걸 못 보게 하려고. 뚜껑 없는 터널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섯 종류의 길을 닦았는데, 제가 왜 사마천 여행에서 진시황이 닦은 길 얘기하냐 그러면, 사마천이 진나라는 진시황이 저 길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됐지만 저 길이 사마천의 여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참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단 말이에요. 진나라는 이 닦아놓은 이 길 때문에 멸망했는데 사마천이 진시황이 닦아놓은 이 길이 없었더라면 2, 3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천하 여행을 다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엄두도 못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다닌 여행 코스를 잘 보게 되면 진시황이 천하를 순시한 코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도로망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사마천의 천하 여행이 진시황의 도로덕을 많이 봤다.